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꼭 4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했던 내용들, 그런데 계속 이리저리 미루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구분,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또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거 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 7월 1일 201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훈 보상 대상자라는 그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 전에는 모두가 국가유공자였죠. 2012년 6월 30일까지는 모든 부상자들이 국가유공자 공상공경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보훈 보상 대상자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가로 열고 재해부상군경이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이 생기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와의 그 여러분께 주어지는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를 선호하고, 그리고 또 공상공경이라고 하죠. 또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면 한쪽 잠시 기분이 좋았다, 또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바로 이 법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명확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께서 국가유공자가 되시기 위해서 공상 신청을 할 때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꼭 보훈 보상 대상자라면 부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애매모호한 경우 같으면은 국가유공자로 일단 공상군경으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때 많은 주의와 그리고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두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나와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법 6조 4항.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훈 보상자는 뭐고 국가유공자는 뭐냐, 어떻게 차이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내용도 모르고 신청해서 나중에 보훈 보상자가 돼서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친구는 공상공경이 됐는데 이 차이점을 보고 많이 좀 흥분하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지 못했고 소홀히 여겼던 부분을 후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느냐면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는 그 여러분께 주어지는 혜택이 상이하게 많이 다릅니다. 뭐 한두 군데가 다른 게 아니고, 또 뭐 차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서자와 장자와 서자의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 말하고는 전혀 단어로 연결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유공자를 장자로 보면 보훈 보상 대상자는 서자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에 명명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장자와 서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는 그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오죠. 이제 어떻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드물어요. 어쨌든 보훈 보상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그럼 어떻게 내가 신청해야
국가유공자가 되고 공상통경이 되고 보훈 보상자는 가능한 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국내에서 군 생활을 제대하고 있던 어르신들이나 또 아니면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도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귀담아 잘 들으셔서 나중에 공상 신청을 할 때 이 점을 잘 감안해서 꼭 국가유공자, 공상 군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명확히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화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옵니다.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어떤 것이고 보훈 보상 대상자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 한 말씀으로 말씀 딱 드린다면 여기 나와 있죠. 국가유공자는 직접적인 뭐와요? 국가의 수호, 국가를 지키는 거죠.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이게 조건이에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상히 내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고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은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숙제가 딱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혼선이 오고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어떤 게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고 어떤 거는 또 그렇게 관련이 없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연한 질문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는데 그 해석이 상당히 미묘합니다. 뭐 이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울 것 같고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모호한 일이 생겼냐면 지금 현재는 전시가 아니고 평시입니다. 전시 같으면은 국가의 수호, 국가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는 거죠.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라고 전쟁시 같으면 쉽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은 평시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떨 때 국가의 수호이고 안전보장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되느냐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어서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같은 군 생활을 했는데 어떤 내 이제 동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내 친구라고 보면 되겠죠. 같은 친구가 친한 친구가 같이 이제 같은 부대는 아니겠죠. 입대를 했는데 비슷한 시점에서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불행히도 좀 상의를 입고 이제 나와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했는데 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보훈 보상 대상자 재부상군경으로밖에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공상을 받은 사람은 이제 만족했지만 재부상으로 받은 재부상군경으로 받은 한 친구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너는 뭐 때문에 공상이 됐느냐, 공상군경이 됐느냐라고 이제 친구니까 서로 이제 얘기를 해보겠죠. 자, 그러면 나는 뭐 똑같이 이 사람들이 특수부대에 간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 갔다면 공수부대나 뭐 이런데 이제 특수부대에 갔다면 훈련이 심하기 때문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왜? 훈련하다가 고난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많이 그 상의를 입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공수부대처럼 그렇게 특수부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해병이나 아니면은 또 일반 그냥 그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 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유격훈련이라는 게 있죠. 유격훈련은 자대에서 받은 유격훈련 말고 사단에서 실시하는 유격훈련이 있어요. 그럼 유격훈련을 3년 동안에 한 번 정도는 꼭 갑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교육부대 같은 경우는 교육사단은 1년에 한 번씩 가게 됩니다. 꼭. 근데 교육사단이 아니면 3년에 이제 제대할 때까지 한 번 정도 가기도 하죠. 물론 저도 이제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말년에. 자, 그런데 이제 3번을 받는, 그러면 그 사단에서 실시하는 이제 그 유격훈련이다. 유격훈련은 그냥 자대에서 실시하는 그 여러 가지 훈련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빨간 베레모를 쓴 조교들이 그 계급장을 떼고 정말 뭐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에게 늘 조교들에게 발길로 채기도 하고 그거보다 또 뒤처지면 또 계속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일부러 뭐 사람을 이런 차원에서 구타한 건 아니지만 내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들이 들고 있는 회초리나 아니면 몽둥이가 자주 휘두르진 곳이 유격장입니다. 자, 그런데 유격장에 가면 기압이 딱 들기 때문에 아픈 것도 몰라요. 첫날 가서 하루 종일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이 이렇게 부축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훈련이 일종의 유격훈련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뭐 공수부대나 뭐 낙하하는 공수부대나 뭐 해병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심한 훈련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부대 요원들이기 때문에 받아보지 않는 훈련, 자대에서 그냥 철저하게 받지 않고 교육용으로 받은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지금 많이 옆으로 샜는데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보통 보면 공수부대나 이런 데를 근무했던 사람들은 재보험보상 대상자보다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보통 받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자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가까이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죠? 왜? 그 고난도의 훈련을 받을 때는 급할 때, 국가가 위급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상군경을 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자대에서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은 또 뭐 축구 시합을 하다 또 상대방 부딪혀 다치거나 아니면 족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또 이제 그거는 체력 단련 시간에 하는 거고 또 근무 시간에 업무 시간에도 어떤 이제 막사 구축을 위한 가서 이제 뭐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일을 하다가 체력 단련 시간에 다치거나 또 아니면은 막사나 또 아니면 호흡, 군축 뭐 이런 거에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다친 경우, 이런 경우들은 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서 재보상 군경을 줍니다. 자, 그러지 않고 아까 특수부대, 또 가끔 지금 우리가 가장 애매한 것은 내가 일반
병사로 갔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유격 훈련을 갔을 때 다친 거하고 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신청을 잘못해서 유격을 받다가 상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상 군경밖에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 책임이에요. 왜? 본인이 신청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012년 6월 30일자 이전까지는 재보상 대상자는, 그러니까 보훈 보상 대상자는 이런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모두가 국가용자였어. 모두가 작업을 하다 다쳐도 국가용자, 체력 훈련을 위해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용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좀 너무한다.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란 그 단어와 걸맞지가 않다. 어떻게 해서 작업하다 다쳤는데 국가유공자냐. 이렇게 광의로 본 국가유공자가 맞죠. 어쨌든 그런 목소리가 높은 관계로 2012년 6월 30일자로 거기서 국가유공자하고 작업하다 다친 거 이런 거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그분들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거다. 옛날에 생명을 바쳐야 6.25 때나 아니면 그런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지는 않아도 상위가 돼서 평생 불구자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지. 여기서 부대에 가서 축구샵하다 다쳤는데 국가유공자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라고 목소리들이 높아 있었고,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2012년 6월 30일자로 기준을 해서 일단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로 구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훈 보상 대상자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국가유공자가 되었느냐 아니면은 보훈 보상 대상자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그 연금이 승계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국가유공자는 무조건 배우자에게 승계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2012년 7월 1일자 하루 차이죠. 7월 1일자 이후에 보훈 보상자가 된 사람들은 그분이 본인이 다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으로 보훈처에서 상위 등급을 받았다. 그럼 파킨슨병으로 상위로 해서 보훈 등급을 받은 그 질병으로 사망을 하면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고, 그렇지 않고 파킨슨이 아니고 다른 질병으로, 말초신경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사망을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밖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 공상 군경으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을 받느냐,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평소 때 국가유공자로서의 매월 받는 연금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금 및 기타 다른 그 혜택들이 주어진 거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공상 군경이 돼야지, 재부상 군경이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군생활을 하고 아직 신청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공상을 받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준비를 잘 하셔서 국가유공자로 공상군경을 인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 인해서 상의를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 가열고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뭐 체력 단련 시설이나 아니면 작업이나 뭐 이럴 때 조그만 뭐 대대 정도, 중대, 제대, 대대 정도에서 훈련받는 자대에서 받는 훈련 받으면서 다쳤던 거나 이런 거는 재부상 군경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정확한 것을 여러분께서는 파악을 하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내가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해야, 내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노력을 해야 거기서 뭐 100% 달성될 수도 있고 안 되면 80%도 달성이 되지. 목표 자체가 낮아버리면 달성돼봐야 크게 나에게 큰 기쁨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이 문제에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게 될 때 이 문제에서 아마 봉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재부상 군경으로 받지 말고 공상 군경으로 일단 요건을 받아야 됩니다. 공상 요건을. 공상 요건을 공상 군경으로 받아야지 재부상 군경으로 받으면 일단 재보훈 보상 대상자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제가 당황해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 더 붙여 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래도 어렵다 무조건 전화부터 하지 말고 일단은 더보기란에 제가 붙여 놓은 내용을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공상군경 신청할 때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아직도 여름은 있습니다. 아직도 덥고 저녁 때는 좀 선선하지만 낮에는 덥고 그렇죠.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으니까 막바지 마무리를 잘 하시고 기분 좋은 희망찬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시지 않았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